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문제를 지금 가지고 엄청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모 씨가 임의 거래였다고 해명한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한 그 피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주문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주문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식을 주문한 게 아니고 그 이모 씨가 전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사라고 해요? 네, 그럼 사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1인 매매를 했는데 그 1인 매매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 전환을 한다. 그 확인 전환 과정이다. 그런데 이걸 마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작년 12월 3일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때가 어떤 중앙지검이냐면 대선 전이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때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했으면 자기 고등학교 후배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서 수사를 지휘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게 6월 달인데 작년. 그 전에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성윤 친문검사가 검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3일 날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거를. 그럼 다 들여다봤던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물론이고, 자, 중앙일보가 보면 12월 27일 날 쓴 기사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지금도 다 나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를 마무리하고서도 최종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부패 2부는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오수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의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김건희 여사도 여러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근거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 중앙일보? 중앙일보 그렇다 치자 이거죠. 한겨레 신문은 어떤가? 이른바 그 당시의 친여 신문, 지금은 친야 신문이라고 아마 자타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12월 3일자 보겠습니다. 검찰 안팎의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라고 익명이긴 하지만 인용을 어떻게 했냐면, 김 씨가 권 회장 등과 주가 조작 공모 정황이나 각서 등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팀이 김 씨를 수많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이렇게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또 한겨레 신문 기사 계속됩니다. 권오수 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과 과정을 자세히 밝혔는데, 이 또한 김 씨 무혐의 처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풀이다. 풀이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검찰이 밝힌 이 수사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가 조작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이상매매 심리분석 의뢰 5회 괄호하고 통상 회신 기간은 회당 2개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거죠. 이상매매 심리분석을 한국거래소에 의뢰한 것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압수수색 6회 관련자 조사 136회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고, 그것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지휘하는 검찰입니다. 그 검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다른 곳도 아니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날짜 경향신문 보도를 한번 보죠. 뭐 잘 아시다시피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이 그 당시 가장 친여적이었다 하는 건 뭐 다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 회장과 주가 조작 선수 이 씨를 상대로 김 씨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경향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 씨,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일부 언론은 김건희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울중앙지검 검찰을 취재했던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고,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마저도 증거가 없다. 그래서 가닥을 무혐의 처분으로 잡았는데, 대선 직전이라 작년 12월 3일이면 대선 한 4개월쯤 남겨놓은 지점이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조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 12월 3일에는 검찰은 어떻게 발표했느냐? 다 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넘기고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다 재판에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91명이 있었습니다. 이 91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90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 씨만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다 취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조선일보 12월 말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중앙지검, 이게 당시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입니다. 중앙지검의 차장검사 등이, 수사팀하고 차장검사 등이 당시 이정수 중앙지검장한테, 아니 이것도 우리 더 이상 이제 뭐 수사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다 재판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도 무혐의 처분합시다. 뭐 수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니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자꾸 그 차장검사와 수사팀이 반발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선 후까지만 미루자. 대선 때까지만 이 발표를 미루자. 왜냐면 지금 발표하면 그러면 또 봐주기 수사했다고 당시 여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막 그 비판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뭐 이거를 발표 안 하고 있자니 또 뭐 끝난 거를, 그러니까 대선 때까지만 미루자. 이렇게 사실상 공감대를 확보했다.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수사했나요? 안 했습니다.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뭐 증거 자료니 어쩌니 하는 것들은요, 다 모든 것들은 다 검찰이 들여다봤던
이미 한번 수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라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이 증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의 증거가 아니고 기존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작년 12월 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무시하고 재탕, 삼탕하는 것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죠. 이 사건을 2013년도에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경찰에서. 그때 이미 금융감독원 등 여기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건 뭐 그렇다 치죠. 그건 뭐 박근혜 정부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 만만히 볼 게 아닌 게 박근혜 정부 때 윤석열 검사는요.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시키고 이래서 봐줄 이유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럴 때 이걸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나중에 뭐 이제 친여 일부 뭐 매체들 뭐 이런 데가 계속 보도하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이 검찰에서 이걸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재작년 11월 달에 기사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압박에 의해서 어찌됐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서 11월 달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압수수색, 아까 얘기했죠? 6회, 그 다음에 관련자 소환조사 136회, 뭐 이렇게 해서 수사를 계속했고 무려 13개월을 수사합니다. 1년 1개월을 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3일 날 재판에 넘길 사람 다 넘기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91명인데 90명은 무혐의. 단순 투자자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13개월 동안 수사해서 혐의점이 없다고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모든 매체에 검찰을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취재를 해서 썼고 그 이후에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재탕, 삼탕을 하고 공세를 펴고 있고 지금 그걸 가지고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부분에 관해서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두 요구서 내일인데 내일 저는 안 나갈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단순한 맞불 차원을 넘어선 그냥 정치 공세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어차피 이거 수사 글쎄요. 이게 수사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1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찌 보면 거의 적대적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수사를 한 건데 해서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있는데 못 찾았는지 뭐 아니면 없어서 못 찾은 건지 없어서 못 찾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적대적인 집단이었으니까 있었으면 벌써 찾았겠죠. 자기네들 능력을 총동원해서 13개월 동안 뒤졌는데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막 인력까지 보강했습니다. 검찰. 그리고 검찰 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런 검사들까지 보강해서 뒤졌는데 이른바 털었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재탕삼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럴 때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동원이 돼도 서울중앙지검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없었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한 3개월 찾아서 없었다가 아니고 무려 13개월, 1년 1개월을 찾아서 없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다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데는 이거는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정말 정치 공세나 아니면 정말 고발을 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싶으면 다른 걸 하셔라.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도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렇게 다시 꺼내서 공연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걸 찾아서 뭐 공세를 벌이는가 하라.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옛날 기사를 한번 기억에도 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랬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팩트 체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